자, 소리의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디자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히스토리란 말 그대로 디자인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디자인이 이제 인류가 이제 만들어 온 디자인의 어떤 역사를 되짚어 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설계자가 이 디자인을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대안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링까지 해본 BIG 아키텍처의 W57이라는 이런 건축물 다이어그램을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이 보통 되어 있죠.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8개의 컷으로 이 건축물이 어떤 연유로 이런 형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형상을 가졌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박스를 먼저 만들고 중정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그 중정을 공중에 띄우고자 했다. 영정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쪽 끝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세모난 산처럼 솟은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또 생성을 하고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뷰가 확보가 되고, 그 뷰가, 그리고 그 각 세대별로 어떻게 창을 만들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8단계로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이 순서대로 선형적으로 마냥 진행되었다고는 우리가 납득하기는 힘들죠. 실제로 건축물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다이어그램으로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BIG에서는 그 백단에서, 이제 그 뒷단에서 매우 치밀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건축물을 설계하는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람을 어떻게 했는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는지, 그리고 패브리케이션은 어떻게 계획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식의 인포메이션 드리븐 디자인, 그러니까 이 백단에서 어떤 정보들이 오가는지를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꼼꼼하게 살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건축주를 설득시키고, 또 혹은 설계사무소의 작품을 홍보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이 뒷단에는 매우 복잡한 과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있는 같은 대지 위치에서 이런 대안들을 만들고 고민을 하죠. 무엇이 더 나은가? 그런데 그 무엇이 더 나은가라고 하는 것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최근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에너지라고 한다면 에너지 측면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히팅, 기계 설비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온수, 냉방, 조명까지 에너지가 어떻게 드는지를 이런 매스 디자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의 어떤 정도도 컨트롤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간략하게 해서 빠르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부하가 적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하가 적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니 디자인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져서 중간 정도의 어떤 에너지 사용량을 보이는 왼쪽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건축가는 선택을 해 나가는데, 이제 건축가가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조금 동떨어진 예시일 수도 있지만, 이 물고기라는 어떤 원형이 있는데, 그 물고기가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또 다른 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몰핑 현상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원래 원형이 어떤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이런 형상이 되더라는 게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즐겨 먹는 우럭이라든지 그리고 어, 심해에 살고 있는 개복치가 이제 어떻게 형상이 변형되어 갔는지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종이접기에 관한 책인데 종이접기의 어떤 기본형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본형에서 점차 변형을 해 나가서 어떻게 이제 더 잘 나는 종이접기 비행기로 진화해 나가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디자인이 발전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진화에 빗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오랜 옛날에 살았던 코끼리입니다. 처음에 코끼리는 코가 길지 않았죠, 지금처럼. 그리고 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아도 지금만큼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연유를 거쳐서 이렇게 진화해 왔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코끼리는 두 개의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분화를 해 나가서 지금의 코끼리로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이 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화의 가지이죠. 이렇게 첫 번째 처음에는 이렇게 이 자체가 변형을 해 나갔고 여기서 이제 분화되어서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제 분화가 4개가 3개가 되죠. 3개가 되어서 지금 2개가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그 중간중간에 분화가 되었지만은 멸종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떤 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변형하고 분화하고 폐기되고 보존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안들이 우리가 실제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의 예로 다시 돌아와 보겠는데요. 건축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었던 사나의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이고요. 자, 이 건축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피지컬 모델들입니다. 이 대안들이 이제 다 테스트가 되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이 최종적인 안으로 발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런 대안들을 비교를 해 나가면서 색채적으로도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 실제로 기능 면에서도 어떻게 이 건축물이 처한 법규라든지 조망이라든지 채광 그리고 동선, 도시적인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유추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 설계가 됨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규모 검토를 했겠죠. 이 대지에 얼마만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규모 검토를 했을 것이고 대략적인 프로그램들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건축물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서 변형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 건축물에 어, 기단을 주는데 그 기단이
한 3, 4층 높이의 기단을 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외부랑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의도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도로면에 한해서 어떤 방향으로 테라스를 줄 건지를 이렇게 여러 대안을 놓고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안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발전이 어, 이렇게 위에 있는 안처럼 물러서면서 이렇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제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매스가 이제 충분히 분절되었는지 좀 더 분절을 해서 공간적인 어떤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는 없는지, 활용을 확인해 볼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안도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 순대로 발전해 나간 것들을 데리버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이제 얼터너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 중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하고 이것을 계속 변형시켜 나가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안들은 어, 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버전들은 스케치, 디지털 모델, 피지컬 모델과 같은 다양한 설계 도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자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디지털 모델을 활용한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버전은 이러한 산출물들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대안들을 놓고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죠. 무엇이 더 좋은지 좋을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에너지 측면 또는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 딱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거는 양호하다, 이거는 불량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 건축물이 가지는 이런 우열 관계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